오늘 제가 아는 누님을 찾아왔습니다. 누님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요.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해외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누님이 해외에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몇 년 사셨어요? 저는 91년도부터니까요. 현재 한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와, 30년 넘게. 그러면 누님의 나이가 지금 거의 뭐 한 40대 말로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해외에 더 오래 사셨네. 네. 해외에 진짜 더 오래. 정말로 제가 한국에 산 날보다 지금 해외도 특히 동남아 산 날이 훨씬 더 많죠. 주로 동남아에 사셨어요? 네. 우리 만난 거는 뭐로 만났죠, 누님? 저희는 무현 씨를 처음 본 게 제 기억으로는 민턴이에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에서. 네. 근데 배드민턴에 그냥 회원과 회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우리 작년에 작년이 2021년이죠? 그쵸. 코로나 그때. 시기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렇죠. 내가 네. 총무하고 누님이 저는 회장하고 직함만 회장을 하고 있었죠. 회장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여기 닭콕 배드민턴 여기 다낭에서 가장 오래되고 네. 역사가 깊고 맞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민턴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진짜 누님하고 저하고 정말 다른 사람 잘 몰라요, 맞죠? 없는 이 코트를 2개 빌려놨는데 1개도 안 차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때를 네. 버텼죠. 버티면서 그때 제가 사실 배드민턴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요번에 팬데믹 기간에 배드민턴을 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또 병을 얻었죠. 예, 50대가 넘어서 처음 하면 되지 않는 운동이 민턴이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팬데믹 기간을 잘 보내려고 건전한 스포츠를 생각한 게 배드민턴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고 시작해서 저는 회전근 파열이 돼서 너무 무리했어요 그때. 네, 오른손이 나가고 그래도 또 치겠다고 왼손까지 치다가 왼손 또 회전근이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팔걸이를 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참석을 했죠. 그래도 코트에 나오고. 네. 진짜 그때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죠? 그때 4명. 한 4명, 3명, 많아야 6명. 근데 그때 진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하이의 하얼빈에 독립투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민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선배님들의 닭고개 회원님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해서 전 되게 뿌듯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죠. 회원님들이 많이 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딴 사람은 몰라줘도 저는 알잖아요. 저희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네. 하이파이브.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 친해졌고, 근데 이제 약간 올해는 잘 돌아가요. 네. 올해는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도 많이 늘었고, 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민턴 치고 싶다고 해서 네. 여기 오래 계시면서 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버텨준 게 힘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양분이 되어서 너무 잘 돌아가고 네, 정말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다시 닭국 회원님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마 해외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해외 생활을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신 건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어디로? 저는 이제 처음에 외국을 모르고 처음에 제가 외국 생활을 시작한 게 91년도 태국이라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태국에 제가 20대 초반에 태국을 갔는데 정말 저는 일본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네. 일본의 비자가 그 당시에는 싱글인 경우에는 쉽게 나오지가 않아서 계속 리젝이 되는 거예요. 취소가 돼서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외국을 나가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이제 태국이란 나라를 그래서 제가 태국을 몰라서 태국을 갈 기회가 됐을 때 저는 서점에 먼저 가서 세계를 간다 책을 보고 옛날에, 태국에 대해서 그리고 태국을 갔죠. 네, 옛날에는 정보를 책으로 배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91년도예요. 91년도에 거기 가서 뭘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죠. 말로는 영어 공부 말이 됩니까? 태국 갔어요, 영어 공부를. 일단 나오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적고
나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그래서 집에 이제 6개월 정도는 도움을 받고 처음에 해외를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빠르게 외국을 나온 거죠. 진짜 빨리 나온 거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브리티시 카운슬이라는 영국 문화원에서 하는 네. 학원에 등록을 했죠. 태국에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럼요. 태국의 부자들은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그렇지 거기 하이 클래스들은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을 떴죠. 세상이 넓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뭐를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네. 또 마침 거기에는 여행업에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해서 네. 가이드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이드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네. 우연히 한국 남녀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목인사만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제가 급하니까 태국은 더 살고 싶고 한국에서는 지원이 오지 않고 저희 집에서 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하면서 여쭤봤죠. 혹시 무슨 일을 하면 반값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네. 그렇게 첫 대화가 그거였어요. 네. 그랬더니 말씀하신 게 여행업에 지금 가이드가 부족하니까 일을 하면 반값을 내고도 남는다. 와, 근데 그때 여자 가이드들이 많았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혼자. 네네. 제가 현역에서 가이드라는 일을 할 때는 여자가 거의 없었죠. 남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도 새로운 개척인데 저한테 또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았죠. 그래서 누님 말씀 잘하시잖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그 회사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차를 타고 저희는 헬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제 가이드를 하기 전에 어떤 잘하시는 가이드분의 일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 헬퍼를 한 2번을 탔는데 저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2팀 정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게 낫겠다. 근데 제가 처음에 나갈 때 대부분의 이제 여행을 오시면 가이드가 처음에 이 팀을 합니다 하면 손님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태국말을 잘 못했다는데도 종이에 적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말, 뭐 호텔을 가자, 식당을 가자 이거를 성조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말 태국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연습을 그 말만 연습을 그 말만 했네. 연습하고 제가 이제 영어는 그냥 생활 영어 정도는 되니까 호텔에 가서는 이제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제가 정말 태국어를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거짓말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이드 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처음이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첫 팀부터 좋은 손님들 잘 만나서 잘 했고. 팀을 행사도 잘 끝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회사를 옮겼죠. 2팀 정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처음 생기는 신생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팀이 허니문을 전문적으로 받는 회사라 제가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한 거는 태국에서 3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일은 네, 뭘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저는 이제 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제 이주를 했죠. 캐나다로 그러면 한 몇 년 있다가 가신 거예요? 태국에? 태국에서 한 3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태국에 있을 땐 쭉 가이드를 하시다가 네, 가이드를 하고 캐나다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남편은 이제 외국 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하고 또 남편은 뭐 주재원으로 SK라는 성경에 근무도 하고 또 캐나다 분 아니시죠?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외국인의 회사에도 근무하고 그래서 경험이 더 많고 우리의 2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캐나다로 갔죠. 그래서 워킹 퍼미스 비자를 받고 거기서 한 1년 반을 있는데 생각보다 그때도 여행업 일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네,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 그때 많았어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거기는 교민들 위주였죠. 그래서 저는 또 운이 얼마나 좋았냐면 캐나다에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저희가 워킹 퍼밋이라는 비자를 노동 비자를 받을 때 인터뷰를 해요, 영사님하고. 근데 그때 영사님이 캐나다 분이었는데 태국 영사로 있었던 분이라 태국말을 하는 영사.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 편했네. 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비자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저희한테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냐. 우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너네 비자를 주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해라. 그래서 또 운 좋게 예, 캐나다의 워킹 비자를 잘 받아서 저희가 캐나다를 얼마나 지냈어요 거기서는? 저희는 남쪽에 있는 밴쿠버라는 지역에서 한 2년을 채 못 있었어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영주권이 잘 안 나와서 저희는 또다시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죠. 싱가포르. 계속 여행업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은 여행업에 관련된 유관 일을 사업이나 하셨고, 예, 여행업을 대부분 해서 저는 다른 쪽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었어요? 네, 싱가포르로 이제 가서는 싱가포르는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네. 저희를 다시 스카우트한 여행사에서 네. 저희한테 개런티를 해주신 게 비자를 꼭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회사의 비자를 8분을 넣었는데 다 8분이 리젝이 된 거예요. 네.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시는 건 맞는데 정말 저희 개런티를 한 게 아니라 비자를 넣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운 좋게 저희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통과했네요. 네, 그리고 비자를 받고 또 싱가포르는 좋은 게 선진국이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이센스 코스가 있어요. STB라고 하는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정상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교통, 문화, 교육 그거를 한 6개월 또는 길게는 9개월의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필기랑 실기는 저희가 필트비라고 해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와. 그때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이드 한 건 한 2년. 그 여행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죠. 네. 우리가 여행에서의 가이드를 하지 말고 여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편의 이니셜을 따서 DK 투어라는 여행사를 만드시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 투어나 모드 투어가 그렇게 큰 여행사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94년도인가 5년도에 아마 싱가포르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엔. 그래서 이제 하나 투어가 지사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 물량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또 저희한테는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여행업에 일을 했으니 그러면 요번에는 여행사가 가이드로 시작해서 여행사 그럼 그 다음에는 여행사에 관련된 유관 산업인 라텍스 매장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처음으로 라텍스 매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거기서 싱가포르에서는 총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한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저희가 아마 거의 한 17년 정도 있었던 것 우와, 같아요. 그러면 거의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네. 거의 많이 네네. 살았네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저희는 싱가포르 영주권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여행업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렇죠. 전력 질주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41살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여행업보단 우리의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즐기자 해서 저희는 태국으로 갔죠. 파타야라는 지역으로. 그럼 더 이상 일을 하지 돈을 많이 이미 버셨고 네, 은퇴를 그 당시에 일찍 하고 많이는 벌지 않았지만 그 이제 수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다르니까 네. 저희는 그냥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죽을 생각을 해서 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 네. 썸썸이에서는 다 쓰진 못하지만 다 어쨌든 쓰진 못하지만 누구한테 밥을 좀 사줄 수 있겠구나. 네. 많이 버셨네 생각을 그러면. 하고 저희는 파타야를 갔죠. 근데 네. 파타야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투자가 생각보다 잘 안 됐죠. 안 돼서 네, 그게 저희가 파타야에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사업도 저희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국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탁신 정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국이 이제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태국은 이제 여행을 가면 안 되는 나라로 되면서 이제 여행객이 끊어지면서 저희 사업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에 저희는 다시 하는 것보단 다시 우리는 싱가포르를 돌아가는 게 맞겠다. 네네. 다낭에 지금 온 지 저희가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네네. 아마 10년 전에 왔으면 지금보다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네. 다낭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후진국에 살다 보니까 다시 싱가포르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래서 또 아들이 그 당시에 또 군대를 갔다 와서 네. 싱가포르에 엄마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는 다시 싱가포르에 갔죠. 근데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5년 동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된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고. 네, 그래서 싱가포르 저희가 어떻게 부르냐면 1억 거지라고 불러요. 1억 거지. 연봉이 1억이 돼도 네. 월 1,0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해도 차는 탈 수도 없고 자녀 교육도 힘들어서 저희는 1억 거지 이렇게. 1억 벌면 겨우 사네. 네, 그냥 산이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막상 가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 거기서 있으면서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했죠. 망고트리 하우스. 지금은 다른 분이 인수해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트리 하우스를 제가 게스트하우스. 왜냐면 싱가포르에는 그 당시에 싱가포르는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처럼 에어비앤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틈새를 공약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당시에도 또 잘 되셨네. 네. 근데 1억 거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먹고만 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우리 행복하지 않다. 나 라면을 먹어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그래서 10년 전에 올 기회를 있었던 나라를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는데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를 해보고 옮긴 나라가 저한테는 다낭이에요. 그때 제가 다낭에 도착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왔습니다. 정말 비가. 우기 때 오셨구나. 네, 12월에. 그래서 저는 여름 나라가 이렇게 추운 줄 몰라서 갖고 있는 옷을 2겹씩 입고 양말을 막 2개씩 신고 정말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비가 왔죠. 그때 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남편한테 물었죠. 우리가 자산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였냐. 그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모든 저희 자산 관리를 하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 그래서 제가 나는 숫자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꼭 기억해달라. 우리가 가장 자산이 많았을 때 그 숫자를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달라. 그때 남편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형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놀라더라고요. 뭐 재산 분할 뭐 이런 거. 재산 뭐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다낭으로 올 때 제가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냐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버젯의 자산이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 수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잃어버리면 우린 다시 재기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낭을 또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저희가 일도 할 수 있고 또 100% 저희가 다 투자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저희한테는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여기 와서 집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은 일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요. 물가 너무 싸지. 물가가 한 3분의 1 가격이라 물 쓰듯이 해봤습니다. 물 쓰듯이 해도 얼마 못 쓰잖아요. 지쳐요. 그렇게 해서 겁 없이 써봤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온 지 한 8개월 만에 이제 커피 매장 관련된 위즐 커피 판매하는 다시 여행업 쪽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잘 됐죠. 네, 감사하게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완전 피크 때 하셨잖아요. 네네. 다낭 피크 때 하셨으니까. 네, 잘 됐고 또 가이드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저희가 직접 다 해서 남편과 제가 이제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하셨죠.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여행업도 일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노후를 여기서 보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자유투어, 저희가 하고 있는 커피 매장은 패키지를 위주로 하는 일이라 자유투어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또 로컬 상대를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태국 식당, 로얄타이라고 하는 태국 식당을 크게 차렸죠. 네. 왜냐면 누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는 이제 누님을 처음 본 게 거기 누님이 운영하는 타이 식당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 식당? 왜냐면 몰랐어요. 기억하는 게 이제
그 한국분이 운영하신다라고 하고 동민이 알잖아요. 동민 씨 너무 알죠. 동민이랑 같이 좋아하는 갔는데 동생이니까. 그때 어떤 한국 그 우리 주인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영어를 섞어서 쓰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교양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와 이분 외국에 오셔서 이렇게 영어를 교양 있게 말씀을 하시네. 포장입니다. 네. 오늘도 포장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민탄장에서 만난 거죠. 그때 그럼 동민 씨랑 같이. 네네. 그럼 그때 더 누님 잘해드릴 딱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누님은 딱 기억이 나요. 그때 그리고 동민이가 아는 사람이 왔다고 서비스도 이렇게 막 해주시려고 하고 막 네. 우리한테 잘해주셔가지고 그때도 또 기억나고 음식도 다른 태국 음식점들은 뭐 맛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누님 집 진짜 깔끔하게 와 여기 돈 많이 들였겠다 했는데 네. 그 때문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손해봤죠. 왕창 손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규모를 너무 크게 하셨어. 네, 거기에다 또 인테리어를 저는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얻은 교훈이 참 많아요. 왜냐면 사업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고객이 원하는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제 만족에 맞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낸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다시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누구나 다 뭐 코로나 기간이니까 네네. 제가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네, 많이 진짜 많이 돈 많이 날렸죠. 돈도 많이 날리고요. 갱년기도 오고 그렇죠. 거기에 뭐 우울증도 오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돈을 이제 그쵸. 잃다 보니까 이 힘든 시기에 사실은 누님이 그때 힘든 시기에 나를 배드민턴을 알게 된 나를 거고 만난 거예요. 네. 이제 무현 씨를 알게 돼서 우리 열심히 네.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막 네. 얘기하고 할 일도 저는 없으니까. 민턴이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 제 멘탈을 잡을 수가 없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신이 온전해야 또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생각하면 닭국 참 감사하죠. 배드민턴이. 그리고 누님이 나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여행업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행업 안 하시고 뭐 다른 일 하시고 계시죠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여행업 쪽 일만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요번에 얻은 교훈은 지금 사업을 또 다시 큰 투자를 해서 하기보다는 남편은 이제 커피 관련된 일을 저희가 하세요? 이제 파트너로 해서 일을 또 시작해서 하시구나. 다시 패키지로 갔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일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남지 않은 기회.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궁금해요.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또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또 저 아시는 지인 회장님께서 이쪽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저는 이게 뭐 하는데?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뭐 하셔도 되죠. 뭐 상관없죠. 네, 저희는 CMB나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정부로부터 땅을 임대를 받아서 50년 정도 임대를 받아서 그 땅을 저희가 산업공단으로 개발을 해서 공단을 개발도 하고 또 분양도 하고 그래서 임대도 하는 그런 완전히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데네요. 보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저 회장님은 이제 이쪽 베트남에서는 네. 나름 성공하신 사업가라고 하실 수 있는 저 그러면 회장님이세요. 막 네. 베트남 전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는 63개의 성이 있어요. 그 중에 네네, 그렇죠. 남쪽에 빈푹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능공단이라고 저희 회사는 이제 2005년 되니까 벌써 한 20년이 돼가네요. 그래서 미능공단을 처음에 개발을 해서 2016년에 70개 기업이 지금 다 중소기업이 완전히 분양이 끝난 상태고요. 그럼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한국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베트남 기업이나 아닙니다. 외국 기업 다 들어올 수 저희는 있는 거예요? 글로벌입니다. 아무 모든 전 상관없네. 세계 다 누구나 이제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고 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쪽 다낭이나 또 베트남에는 전체적인 임금이나 또 모든 제조업에 관련된 1차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공단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희는 개인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들어가긴 힘들기 때문에 공단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미능공단은 저희가 한 2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한 회사에 들어왔는데 누님 뭐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회사에 조인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MB나 홍보와 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분양을 오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하나씩 지금 배워가는 단계예요. 고객분들은 어떤 분들이 고객분들이세요? 이제 여기?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본인들이 회사를 갖고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 예. 베트남에서 판로는 다 정해져 있고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거나 다른 제3국의 인건비가 비싸서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로가 정해져서 어딘가에 수출을 하고자 하시는 기업들. 아, 그럼 공장 설립을 하시는 분들이 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네, 되네요. 네. 공장 설립하실 분들은 누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또 정말 궁금하신 분 있으니까 카톡 공개해도 돼요, 누님?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카톡 하나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네. 그러면 누님 이제 이렇게 정말 길게 해외 생활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몰라요. 저는 지금 한국을 안 간 지가 네. 다낭에 온 지 7년 됐거든요. 네네. 한국을 못 간 지 7년 됐습니다. 다낭을 우와. 오기 전에 한국을 마지막 방문하고 아직 안 갔어요. 진짜 한국이 좀 어색하겠어요,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이제 한국이 말은 통하지만 제가 한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전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 집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다 살아 계세요? 아니요. 저희는 양쪽 부모님이 또 제가 한국을 자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시댁이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네. 네, 한국에 억지로 가- 갈 이유가 없다, 네. 그죠? 그러면 오래 사셨잖아요. 후회 같은 건 안 하세요? 나 한국에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이나.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 기질을 보면 저는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직설적이고 약간 후회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또 감성도 있고 이런 이제 저의 기질을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후회보다는 아 일만하기를 다행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예, 옆에 있어 보면 누님 좀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이렇게 잘 그거 하고 특히 이제 밖에 나와서는 누님이 거의 뭐 내가 안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도 내가 잘 아는데 네. 형님만 안 웃는 모습을 본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네. 그러죠. 당신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아무도 모를 거다. 예. 네. 또 이렇게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누님한테 찍자고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진짜 잘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내보다 더 잘하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무현 씨가 제 기억에는 또 저희 로얄타이 할 때 식당에서 뵀다고 했지만 저는 같이 민턴의 닭고개 총무와 회장으로 같이 네. 섬기면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누구보다도 인성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특히나 우리 무현글로벌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우리 무현 씨를 계속 앞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못 무현글로벌 올리잖아. 화이팅! 이거 편집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말로 제가 강추해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